선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봉. 선봉. 여러분, 선봉이 어느 부대에 구운 건지 아시죠? 3군 사령부 경례 구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3군 사령부에 근무했습니다. 멋있었죠? 폼나잖아요. 짜자자잔. 어떻습니까? 군사령부 헌병대 근무했습니다. 1973년 2월 20일 날 군대 입대해가지고요. 1975년 12월 30일 제대했습니다. 연식이 좀 오래됐죠. 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1편에서 논산 훈련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기 교육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흘러간 청춘도 다시 보자. 지나간 청춘도 다시 보자. 추억의 소야곡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그 옛날 이야기, 군대 이야기 2편입니다. 자, 논산 훈련소에서 42일간 6주간 교육을 받고요.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용산역이 막 빛과 번쩍 막 대단히 막 거창하지만요, 당시만 해도 뭐 그냥 허허 벌판에다가 그냥 2층짜리 건물 하나 딱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옆에는 용사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용산역에서 내려서 용사의 집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저기 뭐야 버스가 하나 도착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버스에 탔습니다. 타가지고 가길래 어디로 가는가 모르죠. 뭐 어디가 가느냐, 이거 어디 가는 버스야 하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요. 그냥 데리고 가면 데려가는 대로, 또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 이제 가서 보니까 경기도, 지금 그 당시 경기도 광주군 무슨 면이더라 거기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 바로 밑입니다.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가 육각형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교도소 안에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견학을 갔었는데, 육군 종합행정학교 이래가지고 남한산성 밑에, 그러니까 지금 복정 사거리에서 저 남한산성 쪽으로 한 2km, 거의 2km 가까이 쑥 들어가면 거기 육군 종합행정학교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헌병 하우생도 있고 헌병 교육과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타자반, 또 그 다음에 정보 하후 하사관 후보생들, 그 다음에 장교들도 정치 아니면 심리 교육, 그런 그 정신 교육 담당하는 교육도 있고, 뭐 하여튼 큰 대학교 건물 같이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공호공병과 헌병병과는 이제 3개 중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중대인가 3중대인가 기억을 모르겠네. 어쨌든 3중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중대던가 정모모가 중대장이었고요. 그래 이제 거기서 2달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 헌병 교육은 주로 뭐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군사 비밀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의 뭐 50년이 다 된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뭐 편제도 많이 바뀌어지고, 또 헌병학교도 이제 뭐 어디 뭐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는 다 헌병학교가 없어지고요. 자, 이건 이제 후반기 교육 끝나고선 자대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 헌병 교육기관은요, 엄청 규율이 까다로웠어요. 거기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은 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가 아까 그거고요. 그 다음에 폭동진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하여튼 몇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은 40점이란 벌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달 동안 40점의 벌점이 도달하면은 헌병병과를 그냥 쫓아버려가지고 전방으로 다 타부대로 보병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방에서 이제 이거 헌병 새끼 왔구나 그러면서 두드려 팬대네. 또 보병들이 막 들들 볶는데요. 왜냐면 보병들이 헌병 싫어하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사실 논산 훈련소에서
우리가 48년생하고 52년생 그 사이에 이제 이 병사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 맡으면 그게 안 들어왔었잖아요.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그 군대를 한글만 알면 들어갔었어요.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 이름 한글은 이제 궤도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헌병 교육 내지는 다른 군사 교육에서 어떤 그 저기 뭐 교육 과정을 다 뭐 슬라이드나 뭐 그런 걸로 하겠지만, 당시에는 궤도라고 있어요. 궤도. 모조지 전지에다가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저 교육 과정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글씨를 알아볼 정도만 되고 됐고요. 하여튼 그 저기 뭐 일반적인 뭐랄까 병사들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도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헌병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상들만 뽑았고, 키도 조금 큰 애들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가 좀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뽑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서도 40점 벌점 40점 미터가 되면은 전방으로 쫓아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강의 시간에 이렇게 졸잖아요. 그것도 2점 벌금 먹어요. 그다음에 저 선생님이 이 강사가 저기 뭐요 그 일반 군인도 있지만 일반인 교수들도 와요. 그러는데 이제 그 강의하다가 뭐 혹시 또 저기 뭐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면 10점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요 그 일반 내무생활에서 잘못하면 또 5점 3점 이래가지고 40점 되면 전방으로 쫓겨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모범생이잖아요. 어딜 가든 뭐 어디 가든 안 빠지는 정도인데 그냥 뭐 저기 뭐야 퇴학을 안 당할 정도로 병과 이 기립가이라 그러면 일본 말인데 병과 바뀌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했어요. 근데 거기서 훈련병들은 하여튼 배고프잖아요. 사실은 삼시세끼 주긴 하는데 양은 많아요. 근데 식사 시간이 제대로 안 줘. 우리 구대장이라고 있었어요. 논산 훈련소에서는 중대장, 소대장 이러더니 여기는 구대예요. 1구대, 2구대, 3구대 이랬는데 우리가 1구대였었어요. 근데 구대장이 한마디로 족같았어. 정말. 정신봉이라고 있었어요. 정신봉. 그거를요, 큰 말뚝 같은 저기 뭐 미루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정신봉이라고 딱딱 써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구타가 아주 그냥 뭐 예사로 있었어요. 그 구대장 학생이라고 해서 그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구대장 학생이 있는데 걔는 중대장한테 얻어 터지기를 구대장한테 얻어 터지기를 뭐 밥 먹듯이 했고, 또 내음 안에서 뭐 조금만 삐딱하잖아 그러면 막 그냥 얻어 터지면 전체 단체 기합을 받는 거야. 헌병거가 아주 힘들었어. 그런데 밥 먹을 시간이 문제예요. 저는요 사실은 멍청도 출신이라 밥을 선비처럼 점잖게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헌병 교육 받을 때는요 1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2시 50분까지 그냥 막 제식 훈련도 하고 뭐 교통 정리도 연습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서 10분 전에 그 저기 뭐 2층 그 식당으로 올라가요. 식판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딱 타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식사에 대한 감사의 묵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깡보리밥이지만 그 닭광 냄새하고 뭐 그냥 저 두부국 냄새에 아주 코가 찔러고 그냥 배가 고파 죽겠어. 나는 이 만난 음식을 부모님과 조국으로부터 받아 먹어가지고 뭐 국가에 뭐 어떻게 잘하겠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먹고 잘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하면서 식사 개시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구대장 놈의 새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들 목소리 그거밖에 안 나오냐 그러니까 저기 자기 고향의 그 부모님한테 들리게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야.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사 개시 하면, 식사 개시가 아니라 식사 종료 2분 전이래요. 2분밖에 시간을 안 줘. 근데 이제 그 밥하고 국하고 뭐 닭하고 일식삼찬이라 그러는데, 밥하고 국하고 닭하고 김치예요. 그 가끔가다 이제 저기 뭐 꽁치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소고기 나올 때 같아서 웃겨. 여러분 소고기국 맛있잖아요. 한우 기가 막히잖아. 그 당시만 해도 수입 소고기는 별로 없어. 다 한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소고기국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 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공도강탕. 우공. 소 선생님께서 강을 건너간 물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게 돼. 거기에다 이제 저 소고기, 고기가 나와요. 국물만 있고, 이제 고기가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요거 1cm, 1cm짜리 3개 들어가요, 3개. 그게 뭐, 어디 뭐 뒷다리살인지 뭐, 안심인지 뭔지 몰라. 자, 우리가 소고기 국인데, 요런 닭광 같은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거 3개가 들어가요. 우공 도강탕이 맞아. 그냥 소 선생님이 그냥 강을 건너가는데 그 국물을 해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끝나기 2분 전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인데 50분 동안 훈련을 받다가 10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2분 동안 밥을 먹고,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빨이 시원찮고 천천히 먹는 스타일인데 2분 안에 그걸 다 어떻게 먹어? 그래서 이제 그걸 무조건 지금 숟갈로다가 국에다 있는데 확 쏟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입에 판을 입에다 대고 씹는 게 어딨어? 그냥 삼켜야지. 2분 안에 그걸 먹는데 막 이러는데 동작 그만 그러면 입안에 있던 것도 움직이면 안 돼. 식판 내려. 숟갈 내려. 입안에 있는 거 마저 삼켜. 식사 끝. 감사히 먹었습니다. 밥 먹었는데도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오냐?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밥이 남았어.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어요 그거. 왜? 식사 시간 끝났으니까.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밥을 위에다가 위치를 옮겨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고다 이제 그 1층에서 1층에 내 짬밥 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거 내려오다가 구대장 보는 거 하면 안 보는 거 보고 얼른 입에 넣다가 맞아주고. 내려와가지고 푸시업, 그냥 얻어 터지고, 이 새끼야, 길바닥에서 먹어. 네가 그지야? 막 이러면서 또 한 대 얻어 터지죠. 참 밥 먹는 시간 좀 넘게 주면 어때? 근데 그 밥을 막 이렇게 퍼먹어도 100% 소화가 다 돼요. 참 희한해. 뭐 저녁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게 밥 먹으면 오후 1시간에 강의 시간, 그 체포 수색이니 뭐 군 형법이니 뭐 이런 걸 또 가르쳐요. 또 강의실에서. 그러면은 졸려 죽겠어. 그러면은 뒤에서 그 구대장이 보고 있다가 다 체크해. 몇 번 한 번 고개 끄덕거렸다 그러면 그 40점 안 되려고 얼마나 애를 먹는데. 그러는데 거기서 다시 채우고요. 훈련을 끝날 때쯤 되면 배가 고파. 근데 이제 저녁 먹고서도 저녁이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먹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7시쯤까지 기다렸다가 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12, 3시간을 배를 채우는데 군대가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는데 나는 월급이 그 당시에요. 제가 처음에 350원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550원 받고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 3,300원인가? 이렇게 받고 제대했어요. 병장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500원 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PX에 가면은 10원짜리 빵이 있어. 그 지금 크림빵이다. 삼립식빵인데, 크림빵인데, 참 그게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밥을 먹고요. 제가 그거를 어느 승질이 나가지고 500원 받아다가 300원어치를 샀어요. 30개를 샀어요. 크림빵을. 배가 고파서. 훈련생이거나 축구 배고프고 고달픈 게 그 훈련생이거든요. 그 훈련 받는 동안에 그거 300원어치 사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PX에서 그거 30개 딱 싸놓고서 야 나 봐라 나 이 정도야 그러면서 막 먹기 시작했는데 15개 이상 먹으니까 밥을 저녁을 먹은 상태에서 그거 먹으니까 못 먹겠어. 그래서 20개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개는 가져와가지고 이제 네오만에서 애들 나눠줬는데 그런데 과식을 하니까 아무리 군인이라 그래도 위장이 그 견뎌나겠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빵 20개를 먹었으니까 뱃속이 꾸르륵 환장하겠어. 그런데 그때 네오만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게 지은 지가 한 1년밖에 안 되는 때 네오만에
이 변기가 있어요. 변기가 좌변식이 아니라 그냥 제대식, 그냥 이렇게 앉는 그런 그 변기인데, 구대장이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촌놈들이 뭐 그냥 그 똥을 싸고 막 그냥 청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후반 안에 그게 있으니까 냄새가 다 진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사용을 못 사게 하고, 거기서 한 150m 거의 200m 떨어진 그 야외 이 저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아파 죽겠고 막 나오기 직전인데, 그게 20개를 먹었으니까 오죽 뱉더니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150m까지 달려가가지고 그걸 누는데 2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새벽 2시인가 3시쯤 되니까 또 사르르 아프더니 그게 막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도저히 150m를 자다가 뛰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저 야외에. 뭐 새벽 2시에 그냥 그 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불침번 애가 그 시간에 또 마침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저기 뭐야 네오반 안에 있는 그 저 수세식 변소에 싹 들어가서 용감하게 쫙 했죠. 근데 물을 내렸더니 물이 안 나와. 쫙 했는데 시원하고 좋은 데서 거기 보니까 내 몸 안에 있던 게 쫙 나와가지고 내 속은 편한데 그게 너무 보기 싫어. 물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어디 있어. 참, 난 머리가 되게 좋아. 승질 나가지고요. 거기는 어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금붕어 한 너댓 마리가 있었어. 구대장이 키우는 게. 뭐 급한데 어떻게 해. 그 어항을 갖다가 거기다 부어서 물을 내렸어. 그러는데 이제 아침에 되니까 구대장이 뭐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아무리 물을 내렸다 하더라도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변기에서 바닥바닥 뛰고 있는 거야. 환장할 노릇이야 정말. 나와 42명의 내후반에 우리 헌병들은 저 해병대 헌병들이랑 교육을 같이 받습니다. 아, 참 37명. 30명인 그 육군이고 7명은 저기 뭐야 그 해병대 애들이에요. 걔들은 월급도 해병대 본부에서 와서 별도로 주더라고요. 500원이긴 하지만 같이 500원이에요. 육군하고 똑같았어. 그러는데 걔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저기 뭐야 걔들이 그 관물 때도 정리도 안 해놓고 뭐 맨날 깽판 치고 뭐 정말 강의 시간에도 뒤에서 막 떠들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걔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걔들인 줄 알고 전부 다 걔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난 속으로다가 양심이 찔려서 그러면서 애들이 보나마나 구대장한테 기합받을 거 생각해도 어떤 놈의 새끼야 어떤 놈의 새끼야 막 그러는데 나도 그랬죠. 어떤 놈의 새끼야? 그리고서 이제 기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쪼그려뛰기 뭐 그냥 빠따 그 정신봉 있잖아. 짜 5대씩 때리는 거 들어가. 차차차 아이고 아이고 소리 지르면 더 때려. 한 대 더. 글쎄 말이야. 어떤 놈의 새끼야 어떤 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다들 한 대씩 5대씩 맞는 거야. 아 내가 양심이 찔리는데 내가 나갔다가 맞아 죽으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붕어도 5마리가 죽였죠. 그 다음에 냄새도 하지 말라는데 거기서 똥을 넣었죠. 150m 되는 데까지 도저히 못 뛰겠는데 어떻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한테 원망을 엄청 들었어요. 나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있었지. 죄송합니다. 친구들 미안해. 거기서 그 저기 뭐야 행정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교통정리 16개 동작이 있어요. 전방정지, 후방정지, 뭐 좌측정지, 우측정지, 우측 진행, 좌측 진행 뭐 이게 16개 동작이 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해. 뭐 이건 제가 저기 얼마 전에 행사하고 우리 후배들이 와가지고 같이 있었던 저기 뭐야 모습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헌병 그 저기 뭐 근무 나가기 직전에 기념사진 찍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폭동 진압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들어. 거기서는 우리가 저기 뭐요 그 M1 그 노산 훈련소에서는 M1 소총 가지고 훈련 받았고요. 여기는
뭐 칼빈 소총 가지고 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M1은 4.6인가 그렇고요. 이건 3.6인가 그래 키로가. 그래서 훨씬 가벼운데 그걸 총을 옆구리에다 이렇게 차고요. 발을 막 디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데모 군중이 몇만 명, 몇천 명 했는데 그 가운데로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군대하고 이 페르시아 군대하고 이렇게 싸우는 때 그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300이라는 영화에서 그 300명이 그 몇만 명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병사들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총을 이렇게 들고 발을 이렇게 뚫는데 막 그냥 그걸 얼마나 힘든지 그냥 한 10분만 하고 나면 땀이 번쩍 나. 왜냐면 발을 높이 들고 쾅쾅 누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충무연병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막 수십 바퀴 돌고 그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벌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힘든 거는 뭔가면은 그 지금 복정 사거리 지금 이따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복정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실직 헌병들이 스물 몇 살 먹은 애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다 불과 군대 생활 얼마 배웠다고 거기서 저걸 하겠어요. 그래 복정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속을 체크하는 건데 100m 전방에서 그 병사가 손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스톱워치를 딱 누르면은 그 100m에서 몇 초간 통과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속이다 안 과속이다. 지금은 뭐 그 기계가 다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100km 구보가 있어요. 100km 구보라. 8시간 안에 100km를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와, 그 당시에는 지금 그 분당이 돼 있었지만 당시에는 분당이 없었어요. 수원 가까이까지 걸어갔다가 그것도 포장도 안 된 길이었었어. 내가 지금 생각하기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광교도 지나가고 뭐 어디 해서 다시 돌아서 군 행정학교로 오는데 그런 갔다 오는데 발이 전부 다 퉁퉁 부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 제대로 걷는 사람이 안 됐어. 근데 그렇게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쪼그려뛰기 시키고 뭐 그냥 오리걸음 시키고 들들들들 볶았어. 또 어느 순간에는 바깥에 가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 가져오는데 무슨 공사한다고 돌멩이 가져오는데 수통 있잖아요. 수통에다가 애들이 거기서 구멍가게에서 술을 사가지고 소주를 사가지고 오다가 구대장이나 중대장들이 오죽머리가 좋아. 자, 일동 차렷. 자기 수통을 든다. 뚜껑을 연다. 수통을 거꾸로 든다. 그래. 소주니 물이니 주스니 그 막걸리인데 샀던 애들 전부 다 바닥에다 떨어뜨리는 거야. 쏟아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돌돌돌 채워가지고 또 다시 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고생시켰으니까 술 냄새가 나더라도 당연한 걸로 알고 구대장의 기합은 안 주더라고요. 참 헌병들은요 얼진 보면 멋있어요. 그런데 군기가 가장 센 데가 헌병대예요. 거기서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좀 신기했던 교육은 뭔가 하면요 체포수색이라는 그 수사 과정에 관한 교육을 받는데 세상에 난생 처음 그 죽은 시신에 유방을 잘라가지고 알코올에 담아놓은 게 있고요. 남자의 그것도 잘라가지고 그 알코올에 담아가지고 병에 있어.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뼈다구는 이건 무슨 뼈다구고 이건 무슨 뼈다구고 이건 몇 사건 뼈다구로 체크하는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담요에다가 막걸리를 쏟아놓고 또 술도 쏟아놓고 자 막걸리하고 또 소주하고 양주하고 쏟아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코를 묻혀놓은 것도 있고 남자의 정액도 묻혀놓고 여자의 그것도 묻혀놓고 이렇게 해서 그게 뭔가 이제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더러워. 또 2차 대전 때 헌병들이
독일군 헌병들이 미군 헌병처럼 복장을 하고요. 미군들이 딱 오는데 독일군이 저쪽 지점이 있으니까 사거리에서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야. 영어 잘하는 놈들이 했겠죠. 독일군 중에서 헌병, 가짜 헌병이죠. 미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들을 계곡으로 몰아가지고 봉오동 전투처럼 계곡으로 몰아가지고 위에서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도 실제가 있었대요, 역사상. 근데 헌병들이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헌병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병사들 다루는데 죄수들도 다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각형이라고 있었어요. 당신은 죄를 지으면은요, 구치소, 자대 구치소에서 보름 내지 한 달 이내는 자대 구치소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넘거나 3개월 이상 되는 거는 육군 교도소라고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그게 육각형이었어서 건물이 육각형인데 제가 그 안에 견학을 갔는데 그 가운데서 그 육각형 다 보게끔 돼 있어요. 팔각형에다 육각형인가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40 거의 50년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갔던 저거를 봐서는요. 그 이제 바깥에 무슨 김개똥 김철수 이런 이름 써 있고 만기 출소일 이랬는데 벌써 10년 15년 형 받은 애들이 다 있어. 독방이에요. 그냥 요만한 방에 혼자 그냥 앉아서 10년 15년 있는다는 생각하는가. 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러는데 걔들은 야 병아리 헌병 왔구나. 아이고 담배 냄새 좋다. 하나만 주라. 그래. 미리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담배 달라고 그러는데 담배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담배를 무조건 다 뺏었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애들은 글쎄 그 죄수들한테 꽁초 요만하게 하는데 걔들은 좋다 그래. 걔들은 그 안에서 성령이 어디 있어서 그거 피우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죄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거. 그거 참 독방에 혼자 갇혀 있는 거 보니까 애처롭고 참 그러면서 그걸 관리하는 헌병들은 또 얼마나 또 좀 마음이 좀 독해야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60일 동안 그걸 받고 맨 마지막 날에 그 검열을 받는데 그게 이제 통과돼야지 제대로 졸업을 한대요. 그걸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나 그러는데 긴장과 긴장 속에 그거를 받는데 힘들었어요. 그 교통정지 16개 동작을 130 몇 명이 한꺼번에 하는데 착착 기계처럼 맞아야 될 거예요. 후방정지 어쩌고저쩌고. 그거 말고도 또 아까 얘기하는 체포수색 또 폭동 진압 그런 걸 봤는데 하루 종일 고생 직사게 했어요. 그래도 무사히 통과돼 가지고 후반기 교육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짝대기 하나가 아니라 1등병이 되는 거죠. 이제 1등병 이제 자대로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은 1등병이 아니라 헌병들은요 2등병이라고 짝대기 하나나 두 개 달고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냥 보병들이 야본데 병장들이 일병한테 수색을 당하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갈 때는 상병 내지는 병장 그걸 달고서 나가요. 그래서 파이바 쓰고 참 네모 안에서 훈련 받는 모습 일석저모라고 있잖아요. 이거 봐요. 일석저모 시간이 제일 힘들어. 왜냐면 당신은 외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복무 규율, 군인의 길, 또 그 다음에 헌병의 복무 책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워야지 돼. 그러면 헌병, 복무, 책무,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사실 그때는 머리가 좋아서 청순해요. 지금은 머리가 안 좋지만, 어쨌든, 일석저모 봤는데 저 헌병 바가지 하나씩 들고 이게 광이 제대로 나는가, 여기다 손때가 안 묻었는가 이런 것도 보고요. 헌병들은 체크할 게 많습니다. 내후반 생활 여러분 많이 하셨죠? 근데 우리, 저 구대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청 얌체 같아.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겠죠. 야, 소영아, PX에서 콜라 값이 얼마인가 한번 물어보고 올래? 그럼 콜라 사가러 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카스테라가 맛이 좋으니 안 좋으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가서 사오라는 뜻이야. 500원 받아가지고 뭘 사오겠어. 근데 이제 딱 제대하던 거기서 이제 후반기 교육 졸업하는 날 면회 겸 그 식사가 시간이 와요. 이제 가족들 면회 시간이 와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고기니 뭐니 딘탁 싸왔는데 뭐 한꺼번에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아까 얘기하는 기차 처음 타본 애 있잖아요. 남해안 무슨 섬이라는 애. 걔는 저기 뭐 자대에 와서도 휴가를 주면 외박을 주면은 보통 외박은 1박 2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네 집까지 가는데 3일 걸린대요. 목포까지 가서 거기서 뭐 배 타고 뭐 8시간인가 뭐 가가지고 그 배 만나는 시간도 하루에 한 번밖에 없고 그게 저기 맞지 않으면 또 그 이튿날 가야 되고 이래서 외박을 보내도 걔는 서울까지 안 가고 그냥 부대 내무반이 그냥 있었어요. 왜? 가봤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후반기 교육 050 육군종합행정학교 헌병가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요, 저 유튜브는요, 이 전쟁이라는 거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파괴, 뭐 이런 그 단어가 들면은, 그게 저기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폭파 장면 같은 거, 또 이상한 그 총 쏘는 장면, 총알 날아가는 거, 이런 말만 나와도, 유튜브에서 이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한 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부드럽게 해서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갔다 오셨나요? 군번이 어떻게 되세요? 자대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군대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평가가 뭐죠?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 선봉! 자, 3편을 기대해 주세요.